솔직히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이건 진짜 내용이 깊은 책이야. 아, 너는 책 안 좋아하지? 또는 이건 좀 실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아 너는 손 놓은 지 좀 오래됐지? 이렇게 아주 은근하게 내 신경을 건드리는 거. 무시당한 것 같은데 화내기도 애매하고 넘기자니 나만 속 터지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화내면 이상한 사람 되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또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무시하는 걸 대놓고 말할 수 없었던 상대가 꼼짝 못하게 되는 그 한마디를 꺼내기 위한 진짜 방법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친구나 직장 혹은 가족들과 있을 때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묘하게 기분 나쁘고 뭔지 모르겠지만 나만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제가 무시당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영상 마지막엔 대응법까지 공유할게요.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 아주 당연한 거죠.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아들 사랑이 좀 지나치세요. 그 사랑이 아들한테만 향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나한테까지 피해가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절이면 나랑 딸은 먼저 시댁 가서 음식 준비하고 귀한 아들은 1시간 거리가 졸릴까봐 내가 운전해서 데리고 오면 좋겠대요. 뭐 처음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싶어서 배려했는데 매번 명절마다 이제 음식 거의 다 했으니까 다녀와. 음식하고 힘든 내가 택시도 아니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세요. 이제 와서 화내기도 애매하고 가만히 있자니 나만 속 뒤집어졌죠. 그런데 이런 순간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당하면서도 말을 못 꺼낼까? 그 이유부터 들여다볼게요. 무시하는 사람은 대부분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거나 열등감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신분석가 오토 컨버거는 자기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어야 겨우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도 자기가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참으면 습관처럼 무시당하게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렇게 우월하게 굴었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에서 저는 왜 늘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항상 제가 더 조심했을까요? 무시를 막 대놓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이상한 걸 알 텐데 아주 은근하게 헷갈리게 내 신경을 건드리는 거죠. 무시하는 쪽으로. 분명 거기서 나는 딱 촉이 오죠. 근데 이걸 대놓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조건적 수용을 배우면서 성장한다고 말했어요. 착하게 행동하거나 웃을 때만 예쁘다고 칭찬하는 어른들, 그리고 싫은 소리는 하지 않는 게 예의라는 경험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편한 말은 꺼내지 않는 게 낫겠다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죠.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걸 알아도 그 말을 꺼내는 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 그건 소심해서도 아니고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 길들여진 반응인 거죠. 그렇게 자라온 저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조차 그걸 말하면 안 되는 감정으로 처리해버렸어요. 사건으로 감정을 다르게 대하고 싶어졌어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일부터 조금씩 바꿔보는 방식으로요. 상대가 무시하거나 무례할 때 말로 꺼내면 어렵다면 그 전에 이 생각부터 해보는 거예요. 말을 꺼내는 연습보다 나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요. 만약 내가 먹는 밥그릇이 아주 예쁘고 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먹는 나도 귀해지잖아요. 그걸 누가 발로 차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아니 건드리지 마 하고 손부터 맞게 되죠. 그건 싸움이 아니라 존중이고요. 내 밥그릇이 귀하다고 느껴지면 누가 툭 건드릴 때 말하지 않아도 딱 거기까지만 허락하게 돼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대하게 되니까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명절 이야기, 결국 저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직접 방법을 찾았고 실제로 써봤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졌고 무엇보다 제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제 그때 제가 사용했던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 있었던 대응법
공유할게요. 그래서 저는 말을 꺼내기 전에 이 생각부터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넘기게 되면 내 마음도 다치겠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내가 아이디어를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덮고 들어와요. 다들 그쪽 얘기에만 반응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하던 얘기 잠깐만 더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이때 중요한 건 말보다 먼저 드러나는 내 태도예요. 표정은 담담하게,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게, 말은 흘리지 말고 또박또박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공격도 아니고 감정을 실은 항의도 아니에요. 존중의 형식을 지키면서도 내 존재를 또렷하게 드러내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가 움츠러들고 당황할 때 힘을 얻어요. 근데 내가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대응하면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표정이 바뀌고 내 말투에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힘이 느껴지거든요.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건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상대도 나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 말 저한테 좀 무시당한 느낌이었어요. 감정을 공격처럼 내지르지 않고 정확하게 내 기준을 세우는 문장이죠.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감정을 존중하는 말이니까요.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딱 이런 마음만 있어도 돼요.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담긴 말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꿔요. 저도 처음엔 무시당하는 순간에도 그냥 속으로 넘겼어요. 말을 꺼내는 게 더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고 그때부터 제가 저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마디 꺼내기까지 100번쯤 마음속에서 연습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뿐 아니라 제가 저를 대하는 방식까지 바꿔놨어요. 그건 싸우자는 마음이 아니라 내 밥그릇은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내 밥그릇은 작아도 낡아도 누구에게도 함부로 건드려져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혹시 지금 무시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도 작은 용기를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그 밥그릇 쉽게 넘기지 말고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